안녕하세요. 복된성경대학 20강 교회 행정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들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낯선 단어들도 있고 도무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도 있지요. 그래서 진도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생각하기는 가능하면 나눠서 4주간에 걸쳐서라도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풀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엔 3장과 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면서부터 그것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것들의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과 추정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의 교회학교뿐 아니라 모든 기관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획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기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명확히 정의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사실 기획이라는 것은 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죠.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마음에 끌리면, 호감이 있으면 추진하자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1년 어떤 목회 계획이랑도 무관하게 되고요, 월간 목회 계획이랑도 무관하게 단순히 그것이 좋겠다 라는 의지에서 실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순발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영감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신자 초청잔치를 이렇게 막 계획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두 날개에 꽂혔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갑자기 모든 전도 시스템을 태신자에서 두 날개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게 되다가 이것도 아닌데 또 다른 초청 이벤트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전도에 대해서 1년 또는 3년 안에 2번, 3번, 4번 바뀌게 되면은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리고 행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일관성, 모든 계획을 짜고 진행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잘 구별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번에 적용을 함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판을 엎어버려요. 아니다 생각되면 전체를 갖다가 딱 덮어놓고 다시 짜야 되는, 이것은 굉장한 인력 낭비이고 그것은 좋은 전통을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두 번째, 기획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재와 과거에 대한 조사 과정이다. 따라서 기획은 행정 과정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미래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성탄 행사 기획을 한다. 그러면 기획의 날짜는요, 무조건 12월 25일 이전에 끝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잘 짠 기획은 기획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다. 즉, 계획을 완벽하게 짰을 경우 행사 당일이나 기간 동안에 총 진행자, 기획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전에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졌고 거기에 따른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획자가 등장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기획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짜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우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기획위원회의 설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마다 열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일을 하고 중직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조정하거나 또는 통제하지 않게 되면 각자의 열심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구별을 하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공한 상태에서 각자 자기에게 할당된 몫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을 하고 더 깊게 추진을 하여서 모으면 되는데 이것을 혼자 하려니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집을 짓기 위해서 철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도 해야 되고 땅을 파서 시멘트도 만들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평생이 가도 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집을 짓는 사람은 가서 그 가운데 골라서 그것을 가져다가 직접 지으면 되겠지요. 집을 짓는 방법에 있어서도 누구는 철근이나 구조물을 잘 까는가 하면 누구는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인테리어 업자한테 건축을 맡기면 안 되는 거고요. 건축업자 또한 인테리어는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할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면 좋고 저희 교회도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당장 기획위원회는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또는 행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부서가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획의 특수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과 이것의 성취를 위한 수단을 지시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문제에서 기획은 행정 과정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하나의 방법이죠. 4번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기획의 특수한 기능은 결국 수단을 지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획은요,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어떤 도구, 어떤 배를 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기획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어떠한 일을 이룸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우리가 정해진 목표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목표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냐, 이 고민을 기획가들은 항상 하게 됩니다.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됐을 경우 이 고민은 더 심화되게 되는데요. 절차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때로는 극과 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절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요. 전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문제는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왜? 그 절차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 내 귀한 인력이고 사람이고, 그 절차가 무시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조정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마음을 상하지 않는 상태 내에서 우선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것들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 최고 지도부가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목표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결국 교회 행하는 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내에서 바자회를 한다거나 기타 다른 행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합니까? 이익에 집중을 합니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 못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소요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 목적, 교회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에 일단 작성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주의점으로 신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인에게는 달성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목표를 행정가가 이들에게 할당하는 문제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의 주역을 맡을 인원들이 볼 때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만을 할당하는 방법을 필히 배워야 한다. 일단 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되죠. 그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이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계획을 갖다가 열심히 한번 짜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아이가요, 그 영화에 나왔던 건데, 한 아이가 그 천재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합니다. 무게가 몇 킬로그램에다가 날개가 얼마나 크면은 사람이 날 수 있으며, 거기서 뭐 이런 여러 계산들 막 해요. 근데 만들었어요. 그럼 날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비행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날개짓을 해서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계획이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계획이 도대체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의 이 계획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 질문을 빼놓으면 처음부터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7번,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획의 수준 범위는 지난번에 다룬 것 같은데요. 의사 결정은 가장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즉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은 너무나 쉬운 말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잠시 후에 저희는 위임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 상층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위에서는 그 지위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하부 조직은 또한 하부 조직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획이라는 것도요, 모든 것에 대한 기획을 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목회 계획을 제가 짭니다. 그것은 복된 교회의 장년을 놓고, 또한 우리 교회 선교와 전도, 구제와 교육에 대한 방향, 큰 틀에서 짜게 되는 것이지, 제가 2021년도 교육 계획을 짜면서 유치부의 운영, 학생부의 운영, 성가대의 운영, 식당의 운영 등등에 대하여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담당하는 부장님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담당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논의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손가락을 가리킬 뿐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복된 교회는 우리 이쪽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각 부서와 위원회는 그렇다면 그것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갈까?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갈까?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갈까? 그것도 아니면 걸어갈까? 걸어갈 때 빈손으로 갈 것이냐, 간식을 싸갖고 갈 것이냐 등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곳에서 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정을 한 부서 또는 한 위원회 내에 몰아주게 됐을 경우 여기에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집에 자녀들을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내가 대학을 지나갈 때 어떤 과를 지원할까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등등 큰 이야기를 할 때는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따라다니면서 나 지금 화장실 가도 돼요? 화장실 가서 내가 큰일을 봐도 돼요? 휴지는 몇 칸을 써야 되나요? 하고 나서는 물을 갖다가 몇 초나 틀어야 되나요? 등등 묻기 시작하면 그때 소리 지르지 않을 부모님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조직이, 교회 조직이 움직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목사나 당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난 것을 듣게 되겠죠. 이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 내 지도자들은 이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 보고 후 조치냐, 아니면 선 조치 후 보고냐. 이건 군대에서 보통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요, 내가 알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선 보고 후 조치입니다. 내가 만약에 눈앞에 어떤 이상한 것이 지나갔다. 얼떨결에 망화새를 당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총을 쏘면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임의로, 야, 쟤들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는 쟤들 향해서 미사일 한 방 날리자.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놀렸으니까는 괜찮아. 그러면서
보고를 취하지 아니하고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위중하거나 또는 중대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군대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방장으로서 짬장인데 그 주방장으로서 요리를 하는데 두부를 몇 모를 넣어야 되는지 시래기를 몇 분을 끓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보고하고 나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먼저 행하고 나중에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보고를 하든지 최소한도로 보고라는 것은 순서의 차이지 빠지면 안 돼요. 왜?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순서의 차이는 내용에 따라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8번 정책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속한 속성이 있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가치가 있다.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있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9번 교회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수준 1에 속하는 정책을 일명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준 1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준 이렇게 교재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수준이 교회 참모, 3수준이 관리자와 감독자, 4수준이 교사, 실무자, 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1수준은 그 위원회 수준, 즉 사무위원회로서 당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것들은 당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10번 모든 계획이 최종적으로 수행되는 수준은 4단계 마지막 거겠죠? 그것이 뭐예요? 교사나 실무자, 회원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떠한 일이 진행되어 감에 있어서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크기나 능력의 문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의 문제랑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직능적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기획의 형태로서 행정가가 꼭 알아야 할 기획의 첫 단계. 기획의 첫 단계가 뭐냐? 그룹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분리 및 조심스러운 윤곽 파악이다. 인식되고 잘 정의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계획이 진행되는 방향으로서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문제 파악입니다.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획 안에 나오는 게 현 실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을 맞이하는 계획을 짠다거나 교육부서에 대한 기획을 짜야 된다. 이때 제일 먼저 기획자 다 이런 거 빼고 내용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현황 파악이에요. 현재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는 어떻다. 현재를 알아야 이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오류가 발생했기에 이렇게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시정하게 되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기획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문제, 지금 우리의 자랑거리를 알지 못하면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전도자들은 기획 단계에서는 꼭 던져야 됩니다. 근처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도대체 뭐냐? 다른 큰 교회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마다한 채 복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 복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여기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낫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답하지 않으면 기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답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전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 라고 말할 때 적어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그것은 쉽게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성가대나 찬양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투자하는 데가 좋겠죠. 많이 연습하는 데가 좋겠죠.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그렇지 않은 데보다 좋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예배에 있어 기본이라면 그거 빼놓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계획에 있어서 사실 행정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12번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설정한 후 이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당연히 그룹이나 행정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 딴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유초등부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게 됐을 경우엔 전도사님이 책임이 져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전도사님을 세운 목사가 책임을 집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억울하겠지만 하다못해 성도들끼리 싸우는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행정가, 당회의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행사를 하건 기획을 하건 반드시 보고의 과정은 있어야 된다. 왜? 책임은 져야 되지만 내용을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 파트를 담당하는 전도사나 목사들 같은 경우 당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사 당일날 그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차량까지 빌려둔 거예요. 문제는 당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교회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장로님들이 보고 놀란 겁니다. 아, 주일인데 오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담당자가 이러저러해서 아이들 같이 요 앞에 어디를 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이때 주일에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나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던지 아니면 물놀이하다가 익사사고가 난다거나 또는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구예요? 행정가와 최고회의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못 보고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갑자기 전화 받고 경찰서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 마라 가라 이러한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요, 피차 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그것들은 결정권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계획이 우선돼야 되는 것도 마땅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번에 기획 절차상 행정가가 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재정 지원과 리더십의 안배입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재정 지원을 안 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또는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권한을 그 사람에게 하나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거가 됩니다. 이 또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교회 내에서 한 부서에서 큰 행사를 한다, 본당을 이용해서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방송 담당하는 분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나는 전달사항 받지 못했습니다, 문 못 열어줍니다, 그럼 이거 행사 못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본당을 써야 되는데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여기서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것을 관리 장로님한테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못 열어줍니다. 부랴부랴 부장님이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고 그런 다음에 허가가 떨어져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한의 위임이 없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일을 할 때마다 그 책임자에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물으면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담당하시는 장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연락해서 허락 받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공문과 여러 가지의 통화를 해야지만 하나의 완성된 어떤 것을 쓸 수 있다면 일을 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죠. 그러므로 행정가의 입장에서 기획안을 받아들고 괜찮다 했을 때는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서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런 일 하니 모든 사람들은 협조하십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허락의 과정이 필요 없죠. 왜? 당연히 통과가 되니까.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번 기획요소의 측면에서 볼 때 덜 중요한 계획이나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 세부 내용을 하부에 위임하거나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기입하는 거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획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들은요. 여기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하십시오. 이거예요.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야유회를 갈까 해요. 내년에. 그러면은 야유회를 가는데 자, 야유회는 이번에 식사 준비를 1여전도에 말고 우리 2여전도에서 또 한번 해봅시다 라고 결정을 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여기다 가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을까 아니면 일회용 도시락을 싸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밥을 이렇게 직접 해 먹을까 등등을 막 논의를 하다가 결정을 해서 목사님을 당회로 보고를 합니다. 행사 인원 이 정도 대비해서 이 정도 인원들을 갖다가 일회용 도시락으로 해서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기획안으로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우리 짜장면 배달해 먹는 건 어떻겠어요? 또 딴 분 만나가지고 우리 밥해 먹는 건 어떻겠어요? 또 바뀌면은 이거 어디서 주문하면 좋겠네요. 한솥밥에서 주문할까요? 아니요, 좀 요번에는 좀 좋은 데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웃백에서 하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하등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결정하고 알려주면 그걸 먹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번에서 말하는 겁니다. 15번 기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모든 분야에 대한 업무 분배 계획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업무 분배가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일 자체가 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자에게 어떻게 맡긴다 그래 놓으면 되지 그 사람들이 가서 논의하고 하부 단위에서 논의 후 계획해야 될 것까지 위에서 상부에서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양 자체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